60대가 되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과 갈수록 꼬이는 사람. 그 둘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예순의 문턱을 넘었거나 혹은 그 시기를 목전에 둔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메시지입니다. 흔히들 환갑이 넘으면 삶의 해가 저문다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고 지나온 길을 회상하며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단정 짓곤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고자 합니다. 60이라는 숫자는 삶의 마침표가 아닌 가장 찬란한 제2막의 첫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눈빛이 총명해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며 삶의 만족도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며 정작 중요한 오늘은 놓치고 맙니다.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재산이라고 하지만 건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온전한 행복의 정답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인생 선배들을 만나며 깨달은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나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지, 지금 주어진 하루를 얼마나 깊이 음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날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 합니다. 급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재촉하지도 않겠습니다. 마치 고즈넉한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오랜 벗과 담소를 나누듯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60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평온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세월의 두께를 보석으로 만드는 법. 60년이라는 세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긴 여정입니다. 그 속에는 환희와 비탄이 공존하고 성취한 기쁨과 놓쳐버린 아쉬움이 뒤섞여 있으며 곁을 지켜준 이들과 떠나간 이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회한이라는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매일 한숨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60년의 무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풍요로운 자산으로, 상처가 아니라 훈장으로, 고생이 아니라 걸음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시간을 해석하는 프레임에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은 시간을 소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흘러가 버린 것,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서글픈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축적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저장된 것, 나를 이루는 지층, 그래서
더없이 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80이 넘으신 한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쩜 그리도 표정이 밝으세요?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노보살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과 속상한 일도 겪었고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가 지금의 단단한 나를 빚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며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자식과의 불화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익혔으며 병고를 치르면서 숨쉬는 매 순간이 기적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온 80년 세월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위대한 스승이었던 셈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월의 무게를 승화시키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탓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무르익은 지금의 자신을 긍정하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60해를 지나오며 여러분은 수만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깊이 있는 당신을 완성한 귀중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부 쥐고 있는 것과 놓아버릴 것의 분별, 나이가 들수록 비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욕망을 비우고 아집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 다 놓아버리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60대 이후 삶이 무기력한 분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개중에는 만사의 흥미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에게도 자신의 건강에도 아무런 애정을 쏟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움이 아니라 방치이며 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젊은 시절처럼 자녀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들고 왕년의 지위에 연연하며 변해가는 세태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과에 대한 욕심은 버리되 과정에 대한 사랑은 더 깊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내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죠. 처음에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꼭 우등생이 되어야 하고 명문대에 합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봉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성적이나 입시 결과는 자신의 손을 떠난 영역이라는 것을요. 대신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 몰랐던 것을 깨우칠 때의 환한 표정,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찰나에 더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았지만 지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비움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과감히 손을 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온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은 굳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Since 기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완벽한 건강을 갈망하는 마음은 비우되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성실함은 지켜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되어 지금 이 순간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나이와 무관하게 품어야 할 덕목입니다. 3부 지나간 날들과 화해하는 용기. 60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필연적으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때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 회한의 늪에 빠져 남은 생을 괴로움 속에 보냅니다.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똑같은 아쉬움을 안고도 전혀 다른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와 화해를 했느냐, 여전히 전쟁 중이냐의 차이입니다. 과거와 화해한다는 것은 지난 일을 망각하거나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예술가로서의 꿈이 컸습니다. 화가가 되어 개인전도 열고 싶었죠. 하지만 육아와 살림에 치여 붓을 놓아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전혀 다른 일을 하며 꿈은 기억 저편으로 멀어졌습니다. 환갑이 되어서도 그 미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림을 계속 그렸더라면 지금쯤 유명 화가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애가 붓을 놓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건사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 이제 저 예쁜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내 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지난 날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란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선택들이 모두 완벽했다고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의 나 또한 충분히 존중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가 더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가 더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진정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와 화해한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압니다. 인생의 헛된 시간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경험은 저마다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날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킨 자양분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부 관계의 재정립과 새로운 유대. 60세가 넘으면 인간관계의 지형도가 바뀝니다. 자녀들은 출가하여 독립했고 배우자와 둘만 남거나 혹은 홀로 지내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인연도 멀어지고 새로운 인맥을 쌓을 기회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고독감을 느낍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진 것을 인생의 축소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숫자가 아닌 깊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장 상사, 거래처 직원, 학부모 모임 등 하루에도 수십 명과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나의 속마음을 온전히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바쁜 일상에 쫓겨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었을까요? 60 이후의 관계는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을 나누는 깊이는 더해집니다. 은퇴한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집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사소한 일로 다툼만 잦아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함께 지내보니 오히려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덜컥 병을 얻어 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십 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지만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내가 밤마다 뒤척이던 이유, 가끔 창밖을 보며 한숨 짓던 이유, 혼잣말을 하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건강을 되찾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말싸움 대신 서로의 눈빛을 읽으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려 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온기로 채워주려 합니다. 그렇게 60년을 돌아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양육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느라 정작 아이의 영혼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해 타산 때문에 억지로 만나야 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수는 적을지라도 만남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65 이후 삶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넓은 인맥보다 깊은 인연이 더 귀하다는 것. 껍데기뿐인 관계보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더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
어제 있었던 일, 내일 일어날 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에 대한 미련과 앞날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우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한 분은 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쩌나? 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자식들이 전화 안 하면 무슨 일이나? 늘 걱정을 사서 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새소리가 참 맑구나.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네. 오늘 또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하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감탄하셨습니다. 두 분의 하루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 걱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저녁 반찬 걱정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날씨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음미하지 못했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도 그 황홀경에 빠져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오로지 밥맛에만 집중했습니다. 따스한 국물의 온기를 느끼고 밥알의 고소함을 즐겼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는 걷는 행위에만 몰입했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 흙내음과 풀, 향기, 지저귀는 새소리, 그 모든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같았지만 두 분이 체감한 인생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에게 하루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고 두 번째 할머니에게 하루는 축복과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기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한 실체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이 확실한 현재의 닻을 내릴 때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 내쉬는 찰나, 심장이 박동하는 순간 이 모두가 기적 같은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60년을 살아낸 여러분에게는 이 능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낄수록 지금 이 순간의 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6부 마음의 텃밭을 가꾸는 일.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하며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로망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집 밖의 정원이 아니라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마음의 정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 내면의 밭을 일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노년의 삶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주변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슬리면 소리를 지르고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타박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하면 서운하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다 큰 병을 얻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짓이었구나.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나 스스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때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내 평화를 깰 만큼 중요한 일인가?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잠시 멈춤, 짜증이 나면 깊은 호흡이, 서운하면 상대방 입장 되어보기, 이런 수행을 반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함을 쳤을 상황에서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했을 일에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매일 아주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가에 비치는 햇살, 가족의 안부 문자, 같은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마음밭에 행복의 꽃이 핍니다. 둘째, 용서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놓아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치유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자비의 햇살을 비추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마음의 정권을 가꾸는 일은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잡초를 뽑고 물을 주듯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정원은 더욱 울창해지고 그윽한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7부 나이 들미 주는 축복.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6.25 이후 인생이 아름답게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 그것은 대단한 스펙이나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건강이나 완벽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듦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는 것.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맛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변화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스며 있고 얼마나 많은 배움이 녹아 있으며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요.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첫 번째 선물, 지혜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지위에 목매지 않아도 되며 헛된 경쟁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자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자유, 내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여유입니다. 더 이상 숨가쁘게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내려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 바람이 머릿결을 스치는 느낌, 이런 찰나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선사하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는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시 한 구절을 읽어도 예전보다 더 큰 울림을 느끼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말 이면의 진심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풍경이 더 짙고 그윽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선물은 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살라솜, 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이 모든 선물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60 이후의 삶은 비로소 황금기로 접어듭니다. 더 이상 청춘이 아니라고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원숙해졌다고 자축하십시오. 예전 같지 않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더 높은 차원으로 진입했다고 기뻐하십시오. 인생의 가을은 봄꽃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단지 그 아름다움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설렘과 생기라면 가을의 아름다움은 결실과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을이 그 어느 계절보다 찬란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타이 시먼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여정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